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52회차 2월을 좀 예상했지만 한 분의 독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53회차부터 EPL과 라리가 조합이기 때문에 긴 말 없이 승무패 53회차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판정이 경기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브렌트포드가 후방 빌드업 자체가 좀 잘 됐고 의외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도 경기력 자체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올리세 선수가 나가고 나서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에제 선수가 좀 탐욕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아스톤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이번 시즌을 좀 기대하게 하는 웨스트햄이었지만 득점한 한 골도 PK골이었고, 쿠두스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에이스인 보웬 선수가 침묵을 했고 중원에서부터 답답한 경기를 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 2점을 가져가면서 홈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답답한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준다면 뭐 큰 차이가 없을 경기력일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웨스트햄의 승리를 좀 가져가기에는 직전 경기에서 팀 조직력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다, 좀 무승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가져가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풀럼 대 레스터시티. 풀럼은 직전 맨유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개막전 패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코어로 보면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고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스터시티도 직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복귀골을 터뜨렸고 포로 선수에게 한 골 실점하긴 했지만 파스, 베스테르고르 선수가 버티는 수비진은 생각보다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팀 자체가 후반으로 갈수록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고 좀 보여집니다. 풀럼으로서는 첫 홈경기에서는 레스터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직전 경기에서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던 득점력이라면 원정 레스터의 수비는 충분히 뚫어낼 만한 전력이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스터는 지난 시즌에서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홈 풀럼이라면 무난하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고민 없이 풀럼의 승리를 조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레스터 역시 첫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보다도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악착 같은 수비를 앞세워서 무승부 전략까지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도 받쳐서 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 사우스햄튼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운스, 아리보, 스몰본 선수가 버티는 중원은 의외로 단단했고 베르나렉 선수를 필두로 구성된 3백도 빈 공간을 많이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뉴캐슬의 셰어 선수가 전반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좀 가져간 뉴캐슬이었지만 조엘링턴 선수에게 어이없게 좀 실점을 한 사우스햄튼이고 수적 열세에도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좀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이 직전 경기에서 본머스와 1대1로 경기를 마치면서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핵심 공격수인 엘랑가 선수가 다시 한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전반 이른 시간에 핵심 미드필더인 다닐루 선수가 최악의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력 이탈이 이번 경기에서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좀 어이없는 실점을 하면서 직전 경기 패배하긴 했어도 득점력에 비해서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고 시즌 첫 경기 패배를 맞이한 만큼 이번 경기는 좀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 말씀드린 대로 노팅엄의 전방 빌드업에 굉장히 중요한 다니루 선수와 득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엘랑가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또 원정에서 지난 경기보다는 저조한 득점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에버턴. 토트넘은 직전 레스터시티를 상대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나쁜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보여지지만 레스터의 수비를 뚫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버턴은 직전 홈 경기에서 브라이턴에게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의 악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또 직전 경기의 퇴장으로 애슐리영 선수는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고, 제가 지난 회차에서 회원 전용글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스웨이트 선수의 부상 공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포로 선수와 벤탄쿠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레이 선수와 스펜스 선수로 전혀 메우지 못할 공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토트넘의 승리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찝찝한 점은 토트넘이 프리시즌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했고 시즌 첫 경기도 실점을 기록한 만큼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상대적 약팀이었던 레스터시티에게 고전을 하면서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고, 에버턴도 그 허점을 분명히 노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에버턴의 승리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에서 레가네스와 1대1로 비기면서 지난 시즌 막바지에 마찬가지로 홈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에서 강팀 레알 마드리드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오사수나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수도 있겠지만,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경기력의 차이가 조금 크고 시즌 첫 경기부터 두 팀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그 무승부의 질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요르카는 핵심 공격수인 무리키 선수가 첫 경기부터 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좋은 출발을 알렸고, 원정에서의 레알 마드리드라고 해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났던 만큼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고, 라이리오 선수와 발젠트 선수를 필두로 하는 포백은 빈틈을 크게 허락하지 않으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사수나는 마요르카를 상대한 지난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마요르카에게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마요르카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무리키 선수가 첫 경기부터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좀 알린 만큼 프리시즌 포함 5경기 연속으로 실점하고 있는 오사수나의 수비는 가볍게 뚫어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 원정팀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아스날. 아스톤빌라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꺾으면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실점한 한 골도 PK로 인한 실점이었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도 있었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직전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2대0으로 가볍게 제압을 하면서 시즌 첫 경기부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아스날이 기본적인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하베르치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이 프리시즌부터 좋은 폼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강팀인 아스날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아스톤빌라도 홈 8경기에서 전반 득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홈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고 있고, 콘사, 토레스 선수를 필두로 하는 포백은 좋은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영입한 오나나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진짜 입을 떡 벌리고 보게 할 만큼 적응이 필요 없는 좋은 경기력이었고, 핵심 공격수인 와킨스 선수도 충분히 한방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2점을 가져가는 아스톤빌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경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베일리 선수가 뿌려주는 진로프 패스는 아스날의 수비를 흔들기 충분할 만큼 질이 좋아 보이고, 틸레만스 선수의 롱볼 전개도 위협적인 무기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 아스톤빌라의 승리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조금 꺾어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바르셀로나는 직전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의 멀티골을 앞세워서 1대2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빌바오는 직전 경기에서 헤타페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보입니다. 또 빌바오가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처참한 수준이었고 특히 원정에서는 3골 이상으로 실점하는 경기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라데스, 알바로 잘로, 갈라레타, 우나이 시몬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까지 있는 만큼 이번 원정 경기에서 과연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가 관건인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직접 밀란과 모나코와 치른 홈 경기에서 좀 부진했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큰 만큼 레반도프스키의 이번 경기 좀 경기력이 부진하다면 무득점도 가능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야말 선수, 페드리 선수도 좋은 결정력을 보이긴 하지만 시즌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빌바오이고 이번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바르셀로나의 승을 가져가시되 무까지 좀 받쳐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번 경기 에스파뇰 대 소시에다드.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에서 바야도리드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1부 리그 복귀 후에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에서 라요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프리시즌 포함 직전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4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의 불안을 보이고 있고 득점도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올 시즌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구보 선수와 오야르자발 선수를 지켜내면서 공격 전력에 큰 전력 누수가 없고 핵심 수비수인 마르틴 부비멘디 선수까지 지켜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홈팀 에스파뇰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22골 기록했던 브레스웨이트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분명히 전력 누수가 존재하는 에스파뇰이지만 16골 기록했던 푸아도 선수가 건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토트넘에서 어린 유망주인 벨리스 선수를 임대 영입해 오면서 공격 전력 보강을 확실하게 한 모습입니다. 또 홈 25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하면서 홈에서 압도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최근 불안한 수비를 이어오고 있는 소시에다드를 홈승이 첫 제물로 쓰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10번 경기 본머스 대 뉴캐슬. 본머스는 직접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첫 원정 경기에서 패배는 면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주력 공격수인 솔랑케를 이적시키면서 생긴 공백은 쉽게 메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캐슬은 전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셰어 선수가 전반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서 경기했지만 조엘링턴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셰어 선수가 퇴장 당하기 전에도 홈에서도 압도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끌려가는 경기를 하면서 불안한 장면들을 연출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또 핵심 센터백인 셰어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수비 쪽에 확실한 공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무난하게 뉴캐슬의 승리를 가져가고 싶은데 진짜 직전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에게 탈탈 털리는 경기력을 보여준 터라서 뭔가 쉽게 선택하긴 어렵긴 하지만 솔랑케를 잃은 본머스와 기본적인 전력에서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리는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본머스가 홈에서 득점력이 올라가는 편이고 뉴캐슬의 이삭, 머피, 고든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에게도 고전을 하면서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부진하다면 본머스와 무승부까지도 가능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의 승을 가져가되 본머스 이 무승부도 좀 같이 가져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울버햄튼 대 첼시.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아스날에게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위협적인 모습도 자주 연출시킨 울버햄튼이지만 전력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고 기본적인 경기력에서도 아스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홈 2점을 가져가는 울버햄튼이지만 첼시도 아스날 못지않은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고 지난 경기 맨시티에게 패배하면서 첫 경기부터 패배를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첼시입니다. 다만 울버햄튼도 직전 경기에서 패배한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는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이고 뉴캐슬, 리버풀, 맨시티와 연속된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는 좀 악착같이 지켜내는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전 경기 패배하긴 했어도 르미나 선수를 필두로 허리 싸움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첼시가 이번 프리시즌 원정에서 실점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저번 시즌을 봤을 때도 원정에서 급격하게 실점률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울버햄튼 쪽이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에 말씀드린 대로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첼시가 제임스 선수 외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큰 전력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실 분들은 첼시의 승리를 인정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레가네스 대 라스팔마스. 올 시즌 1부 리그로 승격한 레가네스입니다. 프리시즌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직전 경기에서 오사수나와 1대1로 비기면서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가 전력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홈 레가네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 13골 기록한 푸엔테 선수와 12골 기록했던 가르시아 선수를 지켜내면서 공격력 쪽에서 무게감이 전혀 떨어진 모습이 아니고 홈에서는 더 높은 득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실점을 많이 기록하는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가네스가 라스팔마스를 상대한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만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또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라스팔마스가 정배라고도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또 레가네스가 라스팔마스를 홈에서 상대한 6경기에서 4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칠 만큼 승리는 하지 못해도 패배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레가네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알라베스 대 베티스.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에서 셀타비고에게 2대1로 패배했고 베티스는 직전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히르니크에게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전력에서 베티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패배가 없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베티스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 홈에서의 2점을 가져가는 알라베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는 주중 컨퍼런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알라베스보다 불리하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 원정에서는 득점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또 알라베스가 상대적 약팀이라고 하긴 해도 이상할 정도로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승리도 하면서 역시 홈 깡패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알라베스가 베티스를 상대한 지난 5번의 홈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밖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상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두 팀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매번 레드카드가 나오면서 만나기만 하면은 좀 과격한 경기를 하는 만큼 어떠한 이변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알라베스 쪽으로 무게를 좀 더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지로나. 아틀레티코야 워낙 강팀인 건 다 아는 사실이고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단 한 번의 패배가 없습니다. 물론 직전 리그 첫 경기에서 비아레알과 2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지로나가 지난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때문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지만 올 시즌은 불안한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에서도 나폴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직전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지로나입니다. 판더베이크 선수와 로메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을 한 지로나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던 도부비크 선수와 사비뉴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아주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올 프리시즌부터 실점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도 이적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또 득점을 올릴 수가 있을지가 미지수인 경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게 이래저래 떠들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꺾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꺾이지 않는 폴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54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